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이 홈페이지는 저희가 회비도 안 받고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교육을 받고 다만 단서가 하나 있었죠. 민간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면 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격증을 적어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국세일보 전문가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평생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만큼은 여러분이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홈페이지예요. 지금 당장 이 홈페이지의 활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영원히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이 홈페이지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정리가 돼버리는 순간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 기억 속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아무런 위험도 없이 쓸 수 있는 내 홈페이지를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는 홈페이지를 하나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국세일보 전문가 그룹의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역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역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전문가 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말로 명함에다가 한 줄 넣더라도요. 여러분 명함에다가 국세일보 전문가 그룹 또는 국세일보 전문위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홈페이지에. 그죠? 국세일보 홍길동 전문위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타이틀 중에 국세일보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 집어 넣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걸 텐데 이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버리면 포기하겠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리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기사들은 저희가 올려드려요. 자 보세요. 오늘 올라온 거 재방문을 부르는 식당의 비밀이라고 돼 있죠? 재방문을 부르는 식당의 비밀. 창업경신문 기사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날짜가 언제예요? 오늘 날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홈페이지이지만 저희가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준다. 세금에 대한 정보든 창업에 대한 정보든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든 이 홈페이지가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소리는 듣지 않을 정도의 정보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올리세요도 아니고 저희가 그냥 등록을 해드린다고요. 이해되셨죠? 가만히 있어도 홈페이지는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홈페이지를 여러분 주소까지 부여해가지고 드리는데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 홈페이지는 가짜 홈페이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도메인이 텍스트투데이잖아요. 그죠? 도메인이 국세일보 도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세일보하고 패밀리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놓는 자리다,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온라인 명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되게 복잡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제가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저희 녹색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홈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든지 들어가면 맨 위에 녹색 창이 뜬다고요. 여러분 이 녹색 창은 딱 봐도 광고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녹색 창은 무조건 광고잖아요. 지금은 더 폴리티션 광고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녹색 창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광고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를 담을 수 있다고요. 내 광고가 됐던 우리 엄마 광고가 됐던 우리 언니 광고가 됐던 동생 광고가 됐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 업체 광고가 됐던 이 녹색 광고는 여러분이 직접 설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돈 받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바꾸게 돼 있어요. 이거 이미지도 안 넣어요. 그냥 텍스트로만 광고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도 바꿀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친구 한 20명 세워놓고 오늘은 첫 번째 친구 거 광고, 내일은 두 번째 친구 광고도 실어줄 수 있다고요. 물론 형식이지만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고 그냥 형식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쓰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다. 당연히 여러분 소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 바꿀 수 있게 돼 있고요. 기자 수첩에는 이제 여러분이 쓴 기사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기자 수첩도 저희가 어쩌다 하나씩은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아예 비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자 수첩이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부업은 하고 싶은데 해서 올려놨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비워놓을 수 없어서 올려놓은 거고 기자 수첩은
여러분이 쓴 기사들을 올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의미로. 그리고 이 기자수첩에 올리는 거는 굳이 실제로 신문 기사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야도 저희가 따지지 않고. 이해되셨죠? 여러분 홈페이지니까. 자, 이런 홈페이지를 활용을 안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격증 따는 게 힘이라도 들어서 포기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네. 떨어지는 게 더 이상한 시험이니까, 떨어지는 게 더 이상한 시험이니까, 붙으시라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붙여드린다는 약속은 못 해요. 이건 위법이니까. 그죠?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을 하는 시험이고, 아직까지 60점 못 넘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뭐, 이 홈페이지의 주인이 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에게 평생 권한이 주어져요. 무슨 권한이냐면 기사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기사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디에다 기사를 써요? 창업경영신문에도 쓸 수 있고 국세일보에도 쓸 수 있고 벤처산업신문에도 쓸 수 있고 더 폴리티션에도 쓸 수 있고 외식산업신문에도 쓸 수 있고 경기창업신문에도 쓸 수 있고 서울산업신문에도 쓸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매체들에 당당하게 내 기사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이 올려달라면 저는 무조건 올려줘야 되나요? 김영돈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김영돈 대표님이 기사를 올려달라면 저는 무조건 올려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저기 대표님께서 보시고 감수를 하신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기사에 대해서 네, 올리겠죠. 네. 네. 한마디로 욕먹을 기사를 올릴 수는 없어요. 제가 명색이 신문사의 발행인이고 편집인인데 여러분한테 제가 기사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그랬지? 여러분이 쓴 기사를 무조건 올려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누가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 치자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올려줍니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다운 기사를 써서 주시면 언제든 여러분은 취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여러분은 기사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죠? 평생 동안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 이걸 왜 활용을 안 하는지, 그죠? 활용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역시 어쨌든 예전에는 없었던 거라고요. 예전에는 없었고, 예전에 여러분 저희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회비를 내야 돼요. 회비를 내야 돼요. 요건에 따라 조금씩 회비가 다르지만 회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국세일보 전문가 그룹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회비가 100% 면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역할로 그것도 컨설턴트라면 컨설턴트죠.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소속 컨설턴트와 전문가 그룹을 분리해 놓은 거지. 그것도 컨설턴트라면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좀 활용하라는 거고. 사실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김영돈 대표님이 철거 작업을 하잖아요. 매장 철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영돈 대표님은 철거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철거의 전문가면 공식적으로 김영돈 대표님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철거라고 하는 서비스는 내가 역할을 할 테니까 소위 말해서 철거라는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다뤄달라라고 김영돈 대표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 서비스가 상품성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김영돈 대표님이 철거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김영돈 대표님이 철거 전문가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뭐 다른 데로 갈 것도 없겠네요. 그냥 제가 유소년 스포츠 뉴스를 여러분에게 보여줬으니까 유소년 스포츠 뉴스에다가 그냥 띄우죠 뭐. 자 여러분 만약에 김영돈 대표님이 철거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럼 철거 서비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철거 컨설팅 서비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 서비스를 어디에다 올릴 수 있냐면 회사 소개에 보면 추천합니다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회사 소개해 보면 추천합니다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철거를 도와드립니다라고 하는 아예
소위 말해서 카탈로그를 올려버린다고요. 그리고 이 카탈로그는 유소년 스포츠 뉴스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신문사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철거 서비스에 대해서 일종의 김영돈 대표님이 일종의 MD가 되는 거예요. 상품 관리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내용을 누군가가 보고 철거 서비스를 여기서 신청도 할 수 있게 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슷한 걸 아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여기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네, 직접 도전하세요. 그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직접 도전하세요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올 거고, 장사가 잘 되십니까? 그러면 가맹사업에 도전하세요 해가지고 여기다 신청서를 직접 남길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신청서를 남기면 이게 저희 회사로 접수가 되겠죠? 이 내용이 뭐예요? 철거 도와달라는 거네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누구하고 상의를 하겠어요? 김영돈 대표님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김영돈 대표님하고 역할을 하겠죠. 상의를 하겠죠. 그럼 김영돈 대표님이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게 여러분 수익 모델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세일보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이거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영원히 저희의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발 좀 수업 끝났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따로 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참여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증 시험은 다음 주에 있더라고요. 그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렸다고 하던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뭐 문제 푸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1시간도 안 걸릴 건데 온라인으로 할 거니까 어디로 올 것도 없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웹사이트를 하나 열어드릴 건데 그 웹사이트에서 푸시면 됩니다. 뭐 정말 답을 잘 쓸 자신이 없으시면 어디 카페에 모여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IP까지 조사를 하진 않을 거니까, 그죠? IP를 추적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자격증 시험에 다 응하시고 일단 합격해 주세요. 여러분, 안심자업관리사라고 하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자격증이지만 그 자격증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공식적인 자격증이고 민간 자격증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가끔씩 어디 그러니까 자격증 따라고 할 때 안 따고요. 어딘가 이력서를 쓸 때 이 자격증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격증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 드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딸 때 확실하게 따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컨설턴트로 활동한다라는 걸 가정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수업을 잠깐 할 건데요. 이제 교재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 한 가지만 꼭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산성이라는 말 아시죠? 생산성. 들어는 보셨죠? 개념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생산성을 그냥 정의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숫자로 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인풋 분의 아웃풋이에요. 인풋 분의 아웃풋. 분모의 인풋을 넣고 분자의 아웃풋을 넣는 거예요. 이게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김영돈 대표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8시간을 일을 했는데 저는 100만 원을 벌었고 김영돈 대표님이 200만 원을 벌었으면 김영돈 대표님이 저보다 생산성이 2배가 높은 거죠. 이해되시죠? 이 뻔한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인풋이 없으면요, 아웃풋은 없어요. 인풋을 안 하면 아웃풋이 안 나와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나 컨설턴트를 하겠다는 분들이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을 기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결과가 나오길 바래요.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왜 돈은 못 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벌면 신이에요, 신. 근데 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말 안 할걸요? 사람들 다 버릴까봐. 그죠? 잘못, 습관이 잘못될까봐.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 생산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이거 컨설턴트만이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하든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인풋이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제가 여러분에게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인풋이야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뭘 해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김영돈 대표님한테 지난달에 몇 시간이나 투자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김영돈 대표님, 얘를 컨설턴트라고 따지면 컨설턴트로서 역할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김영돈 대표님 예를 들어서 나는 지난달에 적어도 10시간을 투자했다. 5시간을 투자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5시간 동안 뭐 했냔 말이에요. 자기는 5시간 동안 5시간을 투자했다고 하면서 5시간 동안에 뭐 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시간 투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구체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인풋을 뭔가를 투입을 하면서 아웃풋을 기대해라. 그 뭘 투자하는 거냐? 여러분 자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원을 투자하는 거라고요. 나의 인건비든 나의 노동력이든 나의 머리든, 아니면 내가 내 걸 투자할 게 없으면 다른 사람을 투자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집행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놓고 나서 아웃풋을 기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인풋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을 못 하면서 결과를 기대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풋 대비 아웃풋,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다라고 하는 이 뻔한 진리를 잊고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컨설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매출이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음식점 사장님한테 다음 달에는 한 2,500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생긴 거거든요. 2천만 원 팔았는데 다음 달에 2,500만 원을 팔겠다. 그럼 목표가 매출 500만 원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매출 500만 원 늘리는 게 아웃풋이거든요. 이 아웃풋을 기대하려면 뭔가를 인풋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자원인가를. 근데 무슨 자원을 투자했냐고 했더니 일 열심히 했어요. 지난달엔 일 열심히 안 했나요? 근데 지난달에 안 했던 걸 인풋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00만 원 더 벌려면. 그죠? 지난달에 안 했던 걸 해야 되는데 그 인풋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자꾸 왜 안 바뀌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뻔한 얘기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인데요. 이게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죠. 맞죠? 교육비는 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정가가. 그죠? 4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되면 이 교육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재 대표님이 평소에는 안 보여주시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들어오셨는데, 그죠? 이재 대표님이 주변에 컨설턴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그분들에게 추천을 해서 누군가가 이 수업을 듣게 되면 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교육비가. 근데 이재 대표님이 소개를 했으니까 저희가 20%를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은 32만 원의 교육을 듣겠죠? 이게 이제 소개시켜 준 분에 대한 예의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20% 할인 받았는데 내가 소개한 사람은 40만 원 내면 억울할 거 아닙니까? 내가 욕 먹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20% 할인해 줍니다. 그럼 교육비가 32만 원입니다. 그럼 32만 원 중에 이제 저희가 나눠야 되잖아요. 이재 대표님하고 저희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이재 대표님한테 얼마를 드리냐면
놀라지 마세요. 32만 원을 다 드려요. 몇 명까지? 5명까지. 5명까지를 32만 원을 다 드리거든요. 그럼 이게 사업이 아니고 뭐죠? 이게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재 대표님한테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하는데 한 명도 추천들을 못 해요. 그러면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저를 탓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지금 5명까지는 내가 이 교육비를 다 갖는 거예요. 내가 5명만 추천하면 160만 원이거든요. 그걸 다 드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돈을 못 벌죠? 이거는 여러분의 마케팅 문제라고요. 창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라는 이런 상품 하나를 못 팔면서 1,000만 원짜리 컨설팅을 어떻게 팔죠? 이 32만 원짜리 상품 하나를 못 팔면서 냉장고 200만 원짜리는 어떻게 파나요? 자동차 5천만 원짜리는 어떻게 파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고민할 문제인데 이게 마케팅이고 영업이고 그죠? 사드리겠다는데 무위험 수입이잖아요. 무위험 수익. 그죠? 여러분은 투자하는 게 없잖아요. 아, 물론 회비는 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소속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소속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속 컨설턴트가 가장 적게 내는 회비가 6만 원이니까 6만 원 내고, 예를 들어서 컨설턴트 활동하는데 지금 내가 5명만 확보하면 160만 원을 버는 건데 이걸 왜 안 하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인풋을 강조하는 겁니다. 뭔가를 투입을 해야죠. 가만히 있다고 교육생이 늘어나나요? 내가 인풋을 해야죠. 뭔가를 투입을 해야죠. 광고비를 투입을 하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건, 현수막을 붙이든, 그죠? 여러분이 현수막 붙이면 내가 못 붙이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그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개념이 없으면 나중에 원망을 한다고요, 저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지역본부들은 10명까지 다 드려요. 10명까지. 저희 지역본부 10명까지 다 드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부산창업신문을 맡으면 부산창업신문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10명까지 다 드린다고요. 그럼 10명 부산에서 10명을 교육생을 모집하면 320만 원을 벌어가는 거 저희한테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수익 모델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일에서 성과를 내려면 인풋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투입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공부 하루에 10분도 안 하면서 대학 가길 바라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10분도 공부를 안 하면서 서울로 대학 가기를 원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교재를 가지고 컨설턴트 마지막 수업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뻔한 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창업 컨설턴트 양성과정 19교시 교재입니다. 창업 컨설턴트